왕이 창덕궁을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내딛던 도나문로. 조선시대의 도로폭과 형태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도나문로를 따라 옛날 관청들의 터가 모여 있어요. 세종로가 조선 전기 6조거리였다면 도나문로는 조선 중후기의 관청거리였습니다.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 바로 왼편엔 비변사 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변사터 중간 부분에 율곡로가 지나고 있어서 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옛 배치도를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10년 삼포왜란을 겪으면서 비상시국에 대비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 비변사의 시작이었지만 조선 중후기에 의정부를 대신해 국정 전반을 총괄했죠. 비변사를 하면서 군권이랑 인사권을 잡았다고 국방이니 외교니 상업이 많은 이들이 모여 국정을 논하고 권력을 꿈꾸던 곳이었으니 그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비변사터 표지석에서 잠시 걸어오면 그 옛날 궁에 입궐하기 위해 신하들이 대기했던 직방이 나옵니다. 궁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죠. 직방은 육조거리에 있던 한성부의 별관이었습니다. 궁궐과 신속하게 왕래하기 위한 곳으로 쓰였고 문서와 물품을 보관하기도 했답니다. 새벽 4시에 종이 33번 울리기 전까지 이곳 직방에 계시는 것이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한성부 직방터에서 조금 더 내려갈까요? 이화회관이라는 큰 글씨가 걸린 건물이 보이는데요. 조선시대엔 이곳에 왕실족보를 만들었던 종부시가 있었습니다. 족보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관리하고 표명의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규차를 시행하는 것도 우리 종부시의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선 왕실과 맥이 닿아 있는 전주 이씨 종친회인 전주 이씨 대동 종약원이 있죠. 그런데 왜 이화회관일까요? 한자 오얀리와 발음이 같은 오약꽃 모양이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화 문양은 대한제국 시기에 궁전과 동전, 문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화회관 바로 뒤엔 사홍원과 통례원터가 있습니다. 사홍원은 궁궐의 먹거리를 책임졌고 통례원은 조선 왕조의 유교 의례를 총괄했죠. 수많은 음식 재료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이곳의 옛날은 어땠을까요? 그래, 통례원이 의례 진행을 주관하는 관청이니 의례 진행해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도심 속 관청길 나들이가 흥미로워집니다. 도나문을 등지고 도나문로를 쭉 걷다 보면 돈영부터를 만납니다. 돈영부는 종친부에 들지 못한 왕의 친족과 왕실의 외척의 사돈, 왕실의 외손을 관리하는 부서였답니다. 국왕과 같은 성씨는 9촌, 다른 성씨는 6촌 이내, 왕비와 같은 성씨는 8촌, 다른 성씨는 5촌 이내의 친척들이 돈영부에 임명되고 관리받았습니다. 돈영부의 수장은 영돈영 부사로 불렸고 주로 왕의 장인이나 왕비의 형제들이 그 자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돈영부터에서 도나문로를 따라가면 건너편에 119 안전센터와 치안센터가 보입니다. 바로 옆엔 단성사가 있죠. 바로 이 지역에 좌변 포도청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포도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지금도 치안센터가 있어서 마치 수백 년 동안 포도청의 명맥이 이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각오도 안 하고 이 포도청에 들어왔겠습니까? 좌포도청은 동학의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을 비롯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좌포도청 터에서 종각 방향으로 걸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거리엔 상가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요. 시전들이 모여있던 이 거리 끝엔 난전을 단속하고 물가를 관리했던 형시서터가 있습니다.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 흥정이 오가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때의 소소한 삶이 이어져 오늘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네요. 교정의 명령에 따라 수행할 수밖에 없으니 자네들도 그만 돌아다 가게! 도나무노를 길쭉하게 따라서 관청길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나무에 이렇게나 많은 관청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익숙했던 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길 이야기는 세 번째 길로 이어집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퀴즈에 도전해 특별한 선물도 받아보세요.